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발한 이거를 하나 더 말씀을 설명을 하면, 이 마음이 통하고 깨친 자가 우후죽순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 놓고 이 해월이 확실하게 깨쳤어요. 이 사람은 해월 스님이 와서 경화 스님한테 그 말을 하니까 경화 스님이 콧등에 방귀도 안 껴요. 눈도 안 떠요. 이렇게 뭐래요 저놈이 하고 있는데 해월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서 있던 자리에서 동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래 놓고 다시 서쪽으로 걸어왔어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 놓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이러한 행동을 보였어요. 마당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니까 경호선사가 약간 반응을 해.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1. 2. 왜 경호선사가 반응했죠? 혹시 여기에 뭐가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움직이나요? 동했나요? 정광석화처럼 탁 때렸나요? 만약에 때린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벌써 가르쳐드린 게 1번, 2번, 3번에 깨쳐야 돼. 3번에. 그래서 생생본문이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건 말고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거 깨치면은 끝이야. 요거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2번, 요거 지금 세 번째죠. 그건 말고 또 이거는 경호선사만 써먹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역대 선지식들이 조사들이 얘가 깨쳤나 안 깨쳤나를 실험할 때 그거 말고 또 왜냐면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로 너무나 공안이 많아가지고 1700공안이 날뛰고 춤을 추니까 그저고 조사가 요만큼 하고 구지선 있잖아요. 구지선에서 뭐 이런 거 일지수선에 다 했는데 흉내를 너무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저놈이 깨쳤나 안 깨쳤나를 구분이 안 가. 그리고 말도 아까 그분도 내가 그 말이에요. 그분이 쓴 건지 여기서 주워온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뭐더라.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흉내가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야. 전혀 없는 상태는 무지막지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보여주라 이런 말이야. 네가 그 말을 그거를 왜 그것 말고 또를 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 해월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왜 해월이 무슨 행동을 왜 했길래 저 행동을 왜 했길래 그래도 그것 말고 또라는 대답을 했을까? 결정타는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도 결정타 결정타 그것 말고 또 하니까 그냥 해월이 그냥 경어 이 앞에 대갈통 앞에다 대고 그냥 주먹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경어가 들어오너라 이렇게 된 거야. 마당에 들어오너라. 근데 이게 1882년인데 84년인데 그때 경어선사가 인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해월 스님도 그냥 거기까지 하고 끝내고 1902년에 이 등등상속 이거 써주시면서 등등상속 저거 써주시면서 해월 해명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법계를 같이 써주세요. 그래서 이게 간격이 있어서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해월 스님은 이미 그 경지가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해월이만 깨치면 뭐예요? 우리도 깨쳐야지 안 그려? 우리는 해월이 깨친 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과연 이 지금
해월과 경어가 주고받는 이거를 통해서 멀리 갈 거 없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요거. 1번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2번 동서남북 사방으로 10보씩 걸었어. 3번 그것 말고 또 4번 주먹. 요렇게 네 가지를 보고 내 스스로도 완전한 몰입산매에 들어서 경어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나정령이 때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랬죠.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씨 많이 지나갔어. 아이고 어쨌든 질문 올려주신 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뭐였다 그랬어요? 상체 때문이랬죠? 그래서 이 상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상체 때문이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요거를 좀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굴뚝 같은 거는 다음 책에 경어선사 연구 논문 모음이 15개가 있어요. 그 연구 논문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좀 지나가고 싶거든요. 많은가 안 많은가 보고. 많아. 이거. 그리고 경어 기념관 이거 금년 11월 채우고 1년 채우고 대이동합니다. 여기서 강의가 얼마 안 남았어요. 18일 날 여기서 이사회하고 그래서 요 안에 이 책을 꼭 끝내고 싶거든. 지금 끝내치나 모르겠다.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박사 논문 이거 통과하려고 이거 그 대각사상에 논문 투고했어요. 투고해서 이게 다 나와. 그 어디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길고 보니까 막 결론까지 다 있네. 막 대단해. 응? 아니 내가 그냥 보여줄게. 이거. 그냥 보고 어차피 이거 그 논문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15개 논문 책이 따로 있어요. 경어의 연구 논문이라 해가지고 그때 이거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맛보기로 보기만 보시고 많아. 왜냐면은 그 논문이 그 A4 용지로 24페이지가 돼야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걸 안 쓰면 통과가 안 돼서 요걸 쓴 건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PPT를 만들으니까 또 이렇게 많은 장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논문에 다 나와. 이렇게 살인 혐의 뭔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여기 앞에 보면 대장정 대단하죠. 예, 그냥 두세요. 제가 이거 보여주기만 하게. 논문 하나 여기 있다. 결론. 논문 하나 통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지. 몇 번을 고치고 지적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가 또 통과가 되는 거고 내가 15개를 논문을 다 냈거든요. 여기다. 여기가 이제 21번. 우리가 20번이 경어집 속에 있다는 거와 이게 지금 21번이에요. 21번이니까 21번으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 이게. 금강산 유산가 여기 있다.
이것도 사실은 내가 논문으로 이거 낸 건데 이것도 논문인가는 모르겠다. 확실해. 금강산 유산가는 경어선사 진작이 아닌 위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골치하고 골 때리는 게 경어선사 시가 265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이 금강산 유산가가 무려 175수래요. 응? 그래서 175수를 더하니까 260보다 110, 400 몇 개야. 개수는 많아져서 참 좋잖아요. 어? 175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금강산 유산가가 175수라는 거를 처음 접했는데 한 줄을 읽으니까 아닌 거야, 경어선사께.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게 경어선사 거라고 돼가지고 막 금강산 유산가 175수에다가 경어선사 남은 상수는 400몇 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거창하니 좋죠. 근데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작정을 하고 논문을 반박 논문을 냈어요. 그거나마 좋은 그거 뭐죠?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좀 알려진 곳에. 근데 왜냐면 이 유산가는 떠돌유자예요. 그리고 산. 그러니까 금강산을 떠돌면서 썼다는데 이게 175수로 딱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정말 이 욕심이라는 게. 물론 경어선사를 위한답시고 그거를 경어선사 시라고 말해서 그걸 숫자를 부풀려 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지요. 첫 수를 딱 읽으니까 경어선사께 아니야.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기다 또 매달려가지고 이 논문 하나 쓰려면 거의 6개월 이상을 매달려야 돼요. 거기에. 자료 수집하고 반박 거 쓰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냈더라? 불교 학본가 어디에 내서 하여튼 통과가 됐어요. 이것도. 경어선사는 1912년 4월 25일 함경남도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 서당에서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은 채로 북방위 고원에서 입적한다. 이것도 웅이방도 제가 말했지만 이 웅이방이 엄연히 갑상군에 있어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웅이방에서 열반하셨더라고요. 그거를 뽐따 가지고 경어선사를 이거 높이려고 했다. 이런 썩을 놈들. 그러니까 내가 그 박사 논문 쓰려고 2012년에 갔을 때는 그냥 온갖 경어선사에 대한 폄훼 천지야. 그래서 이것도 내가 웅이방이 진짜 있는 거 아닌가 봐서 그냥 북한 지도를 다 사가지고 보니까 갑상군 웅이방이 있어. 근데 한문도 똑같아. 고뭉자에다가 이는 귀자야. 곰 귀인가 봐. 그래서 방자는 그 마을 방자더라고. 똑같아 한문도. 그러다 보니까 달마대사가 열반하신 것을 감히 경어가 그거 뺏겨다가 썼다 이 얘기야. 이런 추잡한 놈들 그냥 그놈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누구 말따나 일법스님 말따나 발설지어 그냥 혓바닥을. 그래서 이것도 내가 밝히느라고 있어요. 진짜 웅이방이 있어요. 그때 경어선사 당시에는 웅이방이라고 했고 지금은 웅이면이라고 됐어요. 웅이면. 웅이방이 웅이면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갑상군에. 그래서 도화동도 마찬가지야. 경어선사 당시에는 도아리 글방이에요. 도아리, 도상리, 도중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화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도화동이지 경어선사 시에는 도아리예요. 도아리 글방에서 이렇게 제목 있죠. 서당에서 머리를 기르고 입은 채로 북방위 고원에서 개마고원이지. 입적을 한다. 경어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떠나면서 제자 방궁에게만은 자신이 북으로 떠난다고 말했죠. 뭐라고? 그것도 자세히 말은 안 했어. 망공 자는가? 아이 스님 뭐 어디를 이렇게 새벽부터 나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그냥 그때는 삼수갑산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삼수갑산이라는 대명사는 내가 만들었죠. 그냥 북한을 전부 다 그냥 나는 삼수갑산이라고 꼬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호성 교수가 삼수갑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 내가 만들어냈어. 그냥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북적북적 하지 말고 그냥 삼수갑산이라고 해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그냥 북쪽으로 떠난다네.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게. 자네만 혼자 알고 있게. 이렇게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망공은 1910년경 상수제자 수월로 하여금 스승이 떠난 이후 줄곧 그의 자취를 찾아서 먼 발치서 스승을 돌보도록 부탁해가지고 수월은 스승을 쫓아 무작정 북으로 향하다가 드디어 함경남도 갑상군 경어선사 주거지가 되는 근처 자북사에서 스승의 소식을 바람결에 듣게 돼. 여기서 1910년경에
수월이 만났다는 거지 뒤를 쫓은 거는 1910년이 아니에요. 경허선사 떠나시고 바로 쫓았어요. 쫓아서 올라가는데 못 만나. 왜? 경허선사는 이쪽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 어디요? 그거 뭐지 거기? 안변 서강사를 다녀오는 바람에 길이 어긋나 버려. 그래서 못 만나고 10년에 만나요. 딱 거기서 경허선사 소식을 그때 들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1905년경 6월부터 강계에서 6년을 머물다가 1910년 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더 이상은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3월에 이곳 갑산으로 거쳐갖고 2년을 갑산에서 머물게 되시죠. 그 나오네. 1907년. 1907년에 쫓아가요. 수월이 경허선사가 떠날 때는 오대산 상원사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양상 중비로에 들어가서 또 3년을 보내고 또 스승이 북으로 떠난 소식을 접하고 경허선사의 뒤를 쫓았죠. 그러니까 이제 들리니까 갔다 해가지고 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양상 중비로안도 가다가 들리시고 상원사도 들리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의 뒤를 쫓다가 어디서 만나? 강계군에 있는 자북사 등지에서 머물면서 경허선사의 행방을 애타게 찾아다녔죠. 어디서 들어요? 자북사에 가니까 들어요. 구척 장신의 괴인 같은 분이 있는데 이거는 비승비속이고 뭔지 모르겠다가 경허요. 그래서 드디어 스승을 찾으니 들리는 풍문의 구척 장신의 거구에 목소리는 우렁차고 사방을 진동해 머리는 산발 상투 봉두난발 그러면서 단장을 두드려 단장이 또 나오잖아요. 저 지팡이 저 쬐끄마한 지팡이 그 단장을 두드리면서 경허선사가 다니셨나 봐요. 근데 저게 딱 노인네가 짓기에는 딱 좋아? 딱 좋아요.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는 기인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거 우리 스승이다. 대번에 알죠. 뭐. 수월은 대뜸 스승 경허임을 알아차리고 수소문에서 서당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대도리의 신발을 보니까 집신이야. 아주 그냥 수월이 그냥 수도 없이 집신을 삼아줘서 금방 알아요. 크기도. 근데 지금 삼은 거는 이제 경허선사가 삼았겠죠. 파는 게 없으니까. 수월은 갑상군 도아리에서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감춘 채 훈장 노릇을 하고 있던 스승 경허를 찾았어요. 수월은 그만 목임에서 마당에 엎드려 흐느꼈죠. 스승을 향해서 스님 이시오. 수월이옵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고 나오죠 이제. 그러나 방 안에서는 문고리를 붙잡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르고 그리고 뒤에다가 하는 말 또 있죠. 뭐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가 핵심이야? 요거. 근데 이거를 참 잘 써놨어요. 이거를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장에 그게 없어요. 가치가. 가던 길이나 가시오가 뭐지요? 이미 경허선사는 그 남쪽에서 헤어지기 전에 만공하고 해월하고 수월한테 그 독립운동에 대한 걸 많이 고취시켜 놓으셨어요. 일본 놈들한테 절대로 지지 말아라. 이걸 하고 수월이한테는 북녘에 가서 그 동포들에게 보시하라. 왜냐하면은 경허선사가 이미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천장함에서 그 3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수월이는 무슨 딸이 돼? 수월이는 상현딸이 돼서 뭐래요? 수월이는 상현딸이 되거라. 만공은 만월이 되거라. 중부에서. 그 다음에 해월은 하연딸이 되거라. 이미 다 일렀어 안 일렀어요? 이렇게 다 일러놨어요. 다 이렇게 하고 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제자들이 각기 파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달해준 이거를 한 분도 참 잘한 것 같아. 이거를 수월 스님이 이렇게 전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던 길이나 가시오. 끝내 만나주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아까도 말했죠. 제대로 때리기만 한다면 가던 길이나 가시오. 중요한 말이죠. 끝내 만나주지 않은 스승에게 수월은 집신 몇 걸레를 정성껏 삼아 올리고 절을 한 다음 돌아섰어요. 왜? 알아차린 거죠. 뭐 스승의 의도를 다 알아차리고 말았어요. 그 뒤에 수월은 스승이 열반에 들 때까지 2년여 동안을 스승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아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갑산 회령군 백천사도 계시고 경원군의 만월산 멸명사도 가 계시고 명천군의 칠보산 계심사도 가시고 거기서 경허선사 주변을 맴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그 연변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도 수월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무하고 물 끓고 일말해요. 가끔씩 두만강 강가에 앉아서 며칠 동안 어디 대비주 산매에 들고 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는 그 북쪽은 두만강이요. 이쪽은 압록강이고 반대죠. 그런 다음에 1912년 4월 25일 날 경화선사가 열반에 들었는데 바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그 후에 1년 4개월이 지나서 그 어디 수덕사 정에서는 금선대에 당도를 해요. 7월 15일 날. 그래서 제자 만공에게 인편이 당도했어요.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굉장히 늦게 전해준 거죠. 인편이 왔죠. 그래서 만공에게 경화스님 열반하셨다라는 소식을 아래에 내려가서 일러주라 하고 인편을 보낸 다음에 그 수월이 두만강을 넘어가 가지고 간도로 들어가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열반하실 때까지 그 간도로 못 가셨어요. 주변만 맨들 여러 절에서 머물었죠.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이 곧장 남쪽에 있는 해월에게 전해지고 7월 15일 날 그의 제자 만공과 운봉 수월의 제자 철우, 여기에 또 운암도 껴요. 여기에 운암은 안 썼어요. 운암도 있어요. 그래서 운봉, 운암, 그 다음에 해월, 만공 4명이 함께 가요. 그래서 가니까 박난주 선생 지모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줘요. 경화선사 시신 안 내놔요. 가자! 관가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 봐보니까 경화선사의 친필고 나오고 천하시가 나오죠. 천하시 아시죠? 삼수갑산 깊은 고래 중도 속인도 완인 송경하라. 내 이름은 송경하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인편에 전할 길 없어 흰 구름에 붙이노라라고 썼죠. 그래서 그 주머니 안쪽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비가 그쳤어요. 시비가 그쳤어요. 참 경화선사 선견지명이 대단하시죠. 근데 또 그걸 또 안주머니에도 손 넣어본 것도 대단해.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직접 주머니 이거를 경화선사 바느질 잘해 못해? 잘해. 그래서 경화선사는 당신 옷을 다 자기가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 우리가 왜 그 죽을 때 입는 옷을 뭐라 그러더라? 염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스브인가 뭐. 그거를 넣고 거다가 이렇게 탁 넣어놨는데 그거를 또 불행이가 또 안 보면 소용없잖아. 근데 그냥 또 안주머니에 넣어갖고 너무 고마워. 만공스님. 만공스님 진짜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이 천하시가 나왔어. 내가 이 천하시를 10번 100번 읽고 눈물을 100동이는 흘리고 내가 2주먹을 불 건지고 오냐 내 경화선사 끄집어낼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나왔다니까. 30 해암스님 열반하신 그 이로 몇십 년간 칩거를 하다가 내가 세상 밖으로 기어나온 건 바로 이 시 때문에 기어나왔어. 오냐 난 갈 거야. 스님 기다리세요. 내가 꺼내드릴게. 이래가지고 삼수갑산 깊은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끌고 나온 게 이 천하시예요. 바로 그냥 그거 만약에 천하시에서 그냥 화장시켜버렸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꺼내서 보니까 누런 황골이요. 썩지도 않은 그냥 뼈가 그냥 황골로 돼 있어.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요. 뭐냐? 삼수갑산 장공리에 비승비승 송경하라. 고향 천리 무인편이니. 근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비승비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화선사는 비석비승이라고 해놨어. 이 경화선사의 지금까지 내가 석인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써놓은지. 비승비승 송경하라고 잘못 읽으면 안 돼. 비석비승 송경어예요. 비석비승 송경하라. 고향 천리 무인편이라. 고향은 천리라 인편에 전할 길 없어. 별세비보. 내가 세상 떠나는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슬픈 소식을 흰 구름에 붙이느라. 대단해요. 그냥 마지막 열반 순간까지 그냥 폼생폼사에 그냥 온갖 문장력을 다 드러내고 가셨어. 대단하죠? 어마어마해요. 에이. 언제 읽어도 또 슬프고 언제 읽어도 또 슬프고 에라. 이 시는 경화선사의 마지막 천하시로서 1912년 4월 25일 경화선사가 열반에 드신 지 1년 4개월이 지난 7월 어느 날 북녘으로부터 만공이 수행하는 수덕사 금선대로 경화선사의 임종을 알리는 비보가 인편으로 왔죠. 이 슬픈 소식은 선사가 북녘에서 떠난 뒤 선사 주위를 맴돌던 한 발짝 가까이서 선사를 지켜오던 맞제자 수월이 전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월은 바로 어디로 넘어가?
간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도를 오가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에게 뭐를 줘? 주먹밥과 집신을 삼아주죠. 그래서 삼수갑상 깊은 고래 옹이방 도화동 글방에서 중도 속인도 아닌 박난주 송경어가 스스로 대간 입전수수의 보살행을 행하고 내 이름은 송경어더라고 천하했어요. 선사는 자신의 열반을 예감하고 고향은 천리나 인편이 없어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비보를 흰 구름에 붙였다. 스승의 부고를 접한 해월과 만공 그리고 해월의 상자 운봉 철우 우남 등의 갑산으로 행했죠. 그래서 이미 가보니까 유교식으로 다 장례 치렀어. 가보니까 박난주 선생 지묘라고 또 묘비가 서여 있어. 그래가지고 담배 열으니까 일단 담배대와 쌈지부터 나왔어. 김탁에게 말했죠. 이거 좀 나 좀 묻어줘. 아유 스님이 더럽고 꼬질꼬질한 걸 이걸 왜 묻어요. 기다려봐 온다니까. 이 주인이 와. 그러니까 꼭 묻어줘. 아니, 말도 잘 들었어. 그래서 다 나왔어. 그래서 싸움이 그쳤어요. 경허선사의 입전 수수를 향한 장도에 오르기 전에 1904년 12월 10일 날 전장암 민법당에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렸죠. 경허선사는 한숨 자지도 않으시고 그냥 센 사백에 바람처럼 떠나요. 제자 만공은 경허스승의 헌 담뱃대와 담뱃대 쌈지를 줬어요. 이때 헤어지는 스승에게 그걸 컸느니까 경허선사는 어린아이처럼 펄펄 뛰었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난주를 한때 김탁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이미 이것이 싸움이 일어날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겠죠. 알으셨으니까 공평하게 그걸 넣어놓으시고 또 천하시에다가 딱 내 이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왜냐? 죽음에 임해서도 죽음을 만약에 두려워했으면 내 이름은 박난주가 아니고 내 이름은 송경허다라고 못 쓰셨을 텐데 갑산으로 넘어가시면서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셔갖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히 쓰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비를 치렀고 거기서 8년간 경허를 돌봐준 김탁이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해가지고 시를 경허선사가 그냥 은혜 주고 신세 입어갖고 다 동네 사람한테 나눠줬는데 김탁이 다 걷어놨어. 140수 걷어놔갖고 그거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우리 경허집을 쓰게 됐는데 이 김탁도 어지간히 찌들찌들한 경허선사와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죠. 그래서 정말 이 경허집이 나왔고 경허집의 편찬은 하남스님이 경허집을 편찬하고자 했는데 하남스님의 법화와 행리라는 문턱을 못 넘었어요. 행리 지워 못 지워 이래가지고 경허집이 불발나갖고 그 원고 물질 회수해서 다시 누구한테 왔죠? 한영원한테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에 한영원한테 온 그 경허의 유고 그 친필 다 어디 갔냐는 거야. 이 조금만 망공스님이 신경을 썼으면 그거를 수덕사다 갖다 놓지. 그거를 못 챙겨가지고 그래서 없어져서 더욱더 힘들고 가장 힘든 건 저예요. 잘못된 거 나와도 고치지도 못하고 또 경허선사 선양한다고 힘도 지뿔도 없는 무지랭이가 이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거라도 있었으면 참 좋은데. 마침내 1935년에 수집한 유고를 만해 한용원에게 넘겼어요. 누가? 만공스님이. 근데 1931년에 그 하남스님한테 갔는데 하남스님 보고 경허집 내지 말았더니 기어코네? 기어코네요. 잡지에다가. 그래서 넘기며 글자의 누락이나 그릇된 점을 교열해서 주기를 바란다 하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문도들이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경허선사 만년의 연고까지를 포함하기로 해가지고 인쇄를 미루고 있다가 1945년 2년 봄에 갑산하고 강계에 보내요. 누구를? 영운 등함으로 하여금 갔다 와가지고 요거를 한 40수도 가져오셔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갖고 42년 10월 달에 간행을 하게 돼요. 여름이 아니고 10월이야. 경허지 간행은 우여곡절 끝에 만공은 1942년 안에 한용옥에 부탁해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42년에 나온 거는 비매품, 43년에는 돈 받고, 그래가지고 42, 43년에 연달아 경허집이 나오게 되죠. 또 뒤에 다 나오나 보다. 1942년에 6월 산악원에서 오성월 송만공 장석상, 강도봉, 김경산, 설서구, 김고하, 방한남,
김경봉, 이효봉 등이 한국 선문을 대표하는 41인의 선사들이 경어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각 선원은 5원씩, 개인은 50전, 연조금을 모아가지고 내고 만공스님이 돈을 제일 많이 냈다 그러죠. 반 이상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어사에 입적하신 지 30년이 지나서 완성을 보게 되는데 써있네. 1945년은 중앙선원에서 편해져 비매품, 그리고 만해가 쓴 선화건물 서문에서 북방에서 경어의 유문을 수집한 정황을 알 수 있다라고 경어집에서 알 수 있는 걸 써놓고 있어요. 배고파. 나도 이 책이 속히 세상에 간행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 문도와 뜻이 있는 이들이 경어가 지은 글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직도 만년의 자취를 감추고 살던 책에 많이 남아있을 것 적지 않을 거다 해서 기어코 완벽하게 유문을 수습하고자 책을 간행하자던 논의가 일대 중지됐고 올 봄부터 후와 김영은, 윤등함 나오죠? 김영은, 윤등함 이 등하마상 있죠? 등이 이 일을 위해 발본하고 나서서 갑상, 강계미, 만주 등지로 직접 가서 샅샅이 조사하여 거의 빠짐없이 수습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내가 다시 원고를 수정하였으나 연대의 선언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수집하는 대로 그냥 편찬에 따라서 그냥 이 앞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순서대로 놓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되죠. (1942년에) 비매품으로 간행된 중앙선원 판본, 이게 1942년본인가? 이게 42년본 같은데. 경어집 표제가 남전 한규가 썼다는 거죠. 지금 경어집이 표제가 경어집이 남전 한규가 썼고, 그 다음에 경어선사 초상도 넣고 그랬는데 여기에 초상이 있네. 경어선사 필적이 실려있고 한용운의 서가 있고 약보가 있고 목록이 있고 본문이 있고, 목록을 살펴보면 법어, 서문, 기문, 서간, 행정, 영찬, 시, 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가는 참성국 중도로라는 법, 법문국 가가감이 가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글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참성국 중도로라는 법, 법문국 가가감에도 한문이 많이 섞여 있어요. 순 한글은 참성국인 거는 같은데 한용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적분의 변수는 60명, 오늘의 변수는 120명이다. 양면이니까 120명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 경어집은 1970년에 경어당 법어록이라고 해가지고 대동불교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970년에 제목으로 영인본이 간행된 바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때까지만 해도 경어집은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금강산 유산가도 물론 이때까지는 경어집에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 후에 누가 실었어요 이거를. 아닌 걸. 말이 안 되죠. 아닌 건 아닌 거죠. 1942년 선화건판이에요. 경어집. 요 글씨가 누구 거더라. 남전당 한규 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43년본인가? 43년이 같다. 이 경어집이 처음 번역된 거는 1981년이에요. 수석사분 중에 원담스님이 경어집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뿐 아니라 증보하기 위해 가지고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경어선사의 행적을 찾아서 각처를 답사해서 경어선사 법원, 이때에 경어법어에 금강산 유산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 원담스님이 막 이거를 경어선사 법어를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금강산 유산가까지 끌려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금강산 유산가는 경어선사 친필 아니에요. 그래서 한야미 찬술한 행장과 경어의 만행 1화, 그 1화 있잖아요. 1화 38편까지 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1981년에 덕숭총림 초대 방장 최혜암 스님, 내가 80년대서부터 내가 수덕사를 다녔으니까 이때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수덕사판을 경어법어라는 이름으로 간행이 됐어요. 그 경어법어에는 경어의 친필 유목이 여러 점 수록되어 있죠. 친필이 있어요. 친필이 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번역본이지만 원문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법문의 심장부인 오도가 시무가 심우성으로부터 수록하고 일화 행적 연보를 마지막 부분에 뒀어요. 그리고 법어에는
법어, 서문, 기문, 서간, 행정, 명천, 송가 등의 기본 체제는 예판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인물연구소에서 1981년에 간행된 이 증보 번역판은 아까는 얼마예요? 120몇 년 했잖아요. 양쪽으로. 근데 지금은 747년이에요.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점에서 이 책은 1942년 비밀폰보다 비밀폰으로 간행된 중앙선언 판본 경어집의 증보 구격판이라 해서 구격판이에요. 한글로도 썼고 증보판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경어가 한글로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본래 1942년 간행된 중앙선언 판본에는 경어집에는 없었던 금강산 유상가가 새로 삽입돼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은 금강산 유상가가 경어선사의 작품이 아닌 유작이라는 설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논자는 경어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바로잡고도 했고, 금강산 유상가 유작에 대한 설과 사실관계는 교계 일각에서는 금강산 유상가 경어의 진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지는 경어에서는 모두 경어의 진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잠깐 보면 금방 나와요. 물론 일지 외에도 다수의 학자들은 어떠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금강산 유상가를 경어의 진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죠. 그러나 일부의 반론을 제기하는 소수에도 그들의 견해가 있겠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에 착수해보니 이 금강산 유상가는 125수까지 검토할 필요도 없이 벌써 첫 수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즉 금강산 유상가가 서너 수 더 조사해보니까 금방 경어의 작품이 아닌 유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오해의 소지를 남긴 선시로 경어선사가 안변 성황사를 계금불사 증명법사로 초청받아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금강산을 유람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유상가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경어선사가 쓴 금강산 명구는 이거예요. 1편, 2편 두 개 썼죠. 이게 경어선사가예요. 연창, 병로, 이분 중이요. 수사 1년.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금강산 명구가 나오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명구가 나서 너무 길어. 어차피. 에이.